자, 드디어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 내용이네요. 문제인식,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사업계획서의 첫 파트인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사업계획서의 첫 파트 양식이고, 음, 아마 양식을 받으시면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백지죠. 네, 그래서 아이백지네요. 이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볼 건데, 사실 백지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뭘 작성해야 되고 뭘 음, 작성해야 되고 뭘 작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인식에 대한 거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 빌딩, 네, 이렇게 해서 PSST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이죠. 이 네네. 문제 인식, 프로블럼 쪽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 계획서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설득력이 없으면 뒷부분은 뭐 음, 설명하는 만화인 거죠.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이템보다도 뭐 팀이나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P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제품도 수정할 수가 있고 팀도 다시 구성할 수가 있고 사업 계획들도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지만 그 네, 잘못됐다면 그쵸. 문제인식이 잘못되면 그 사업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음, 접어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파란색 글씨에는 이제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보시면 네,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국내외 시장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을 제시하라고 하고, 그다음 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그리고 아이템 소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인식이라는 게 있고, 네, 이 하위에 시장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필요성, 그 다음이 아이템 소개. 이렇게 하위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음, 여기 이제 점이 세 개가 찍혀 있지만 네, 사실은 네 개인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개의 하위 구조로 구성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뭐 기존의 사업계획서 작성 어떤 뭐 강의나 팁들을 보면 네네. 뭐 요렇게 뭐 다이어그램 나타내야 되고 뭐 이런 구조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짜져 있긴 한데 어, 너무 똑같이 하면 사실은 사업계획서가 또 똑같아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봤을 음, 때. 그러니까 그쵸. 구조를 똑같이 하지 말고 이 네네.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음, 오늘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쉽게 이 사업계획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따라오시면 아마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음, 내용은 아마 아무도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일단 문제인식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다른 파트들은 모르겠는데, 이 파트는 그래도 한 두 장 정도는 우리가 최소 할애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두 음, 장 정도의 분량으로 만드는 것도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요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내외 시장 현황이죠. 국내외 시장 현황입니다. 자, 국내외 시장 현황은 그러면 이제 뭘 작성하면 되느냐? 일단 여기서 국내 시장을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보통이기 때문에 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음, 목표로 하는 시장이나 어떤 어, 산업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트렌드들을 좀 적어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는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과거에 대한 내용을 좀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서 20년 동안 최소 10년은 어떤 트렌드나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음, 지금은 현재죠. 예를 들어 26년이라면 현재는 이게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고 뭐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음, 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
시간적인 흐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시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시장 얘기를 할 때는. 네. 그래서 좀 역동성에 대한 점수를 좀 따지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 이렇다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변화해 왔고 현재는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가 강조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기분이 좋았다. 뭐 과거에는 행복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명확한 숫자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이 뭐 20% 정도 상승했고, 뭐 고객이 음, 1000명이 늘었고, 뭐 서비스 지역이 30곳이 늘었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재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숫자를 음, 통해서 뭔가 그런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 네.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도 되고, 산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도 되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돼요. 사람들이 음, 이제는 스마트폰을 안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는 음, 사람들이 몇 프로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음, 혹은 뭐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이 이만큼 뭐 매년 3조 원이 소진되는데 그렇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회용품이 아닌 재활용품이 6조 원이 소비된다더라. 뭐 이거는 시장에 대한 거죠. 혹은 네네. 산업 전체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어, 고객이나 시장 혹은 넓게 보면 산업까지도 중에서 택일을 하셔가지고 어, 그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음, 섞어도 되는데 섞으면 아마 내용이 또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가시려면 고객으로 잡으면 아예 정말 사용자 단위로 잡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잡으면 뭐 시장 전체로 잡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싶다고 한다면 처음엔 산업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 조금 쪼개진 게 시장이잖아요. 시장을 네네. 다루고 그 다음 음, 고객들을 다루고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깔때기처럼 들어가셔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이제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 여기서 이제 하나 팁이 있는데 고객 같은 경우에 우리가 B2C가 있을 수도 있고 B2B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예요. 그리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과 기업 간의 사업을 이제 B2B라고 하고 기업이 고객에게 뭔가 재화를 팔고 하는 행위를 B2C라고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약간 오라클이나 뭐 이런 뭐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들은 B2B인 거죠. 네네. 근데 뭐 우리한테 뭐 케첩을 판다거나 뭐 아이스크림을 판다거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B2C죠. 개인한테 파는 거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B2C냐 B2B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음, 고객의 형태도 B2C일 수도 있고 B2B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간혹 보면 우리의 고객은 B2B인데 어 B2B인 거를 망각하고 고객을 자꾸 B2C로 맞추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게 어떤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A라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 인사팀이 되겠죠. 인사팀에다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팔았는데 우리의 고객은 그럼 삼성전자 인사팀이죠. 그쵸. 그런데 고객을 이 삼성전자 인사팀의 교육을 받는 이 직원들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 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교육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들이지 고객은 아니죠. 고객은 이 회사죠. 음. 음,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를 네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요 고객 시장 산업 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끝나면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해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음, 뭐냐면, 요건 해외 시장이거든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해외 시장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시장 분석을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네. 해외 시장은 그냥 빼놓고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못 받는데 왜 못 받냐면 여기 지금 보셨죠? 국내외 시장이라고 해놨잖아요. 네네. 가능하면 해외 시장도 같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해외 시장은 이게 팁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음, 심사위원들만 알아요. 뭐냐면 해외 시장은 이 문자 그대로 시장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시장 분석이 아니라 내가 국내에 대한 시장 분석을 했잖아요. 이 국내 시장 분석에 대한 선행 사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이 시장 현황들을 어,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이미 뭐 10년 전부터 미국에 있었고 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요런 고객들의 요런 숫자들이 변해왔다. 심지어 선행 사례들. 그럼으로 인해서 A라는 서비스가 등장했고 A라는 서비스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B라는 서비스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분석, 해외 시장 현황은 해외 시장을 내가 진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이제 우리보다 빨리 앞서가는 시장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시장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이미 이런 성공 사례들을 갖고 있다라고 음, 우리가 제시한 이 현황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음, 근거에 대한. 그렇게 국내 시장 현황은 작성을 하시는 것들을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시장 현황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점 있죠.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문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문제점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무엇보다도 고객 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 관점을.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떤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지, 손해보고 있는지, 음, 경제적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 기회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지.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좋은 제품을 쓰게 되면 네. 사실은 뭐 돈도 아깝지만 뭔가 그 안 좋은 제품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한다든지 음, 사고를 많이 당한다든지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회비용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요런 기회비용에 대한 거,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가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재화를 통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뭔가 시장의 재화를, 기존의 재화를 통해서 혹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뭔가 어떤 가치지향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요 세 개는 제가 간단하게 이 세 개로 나눴지만 요 사이사이에는 요것들에 대한 근거나 설명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이라든지 네. 뭐 콘텐츠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한 장이 끝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오게 되면 여기 보시면 개발 필요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사업의 이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이고, 음, 개발 필요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 기회죠. 음. 그래서 이 사업 기회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설명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내가 이런 사업 기회를 봤다. 이 사업 기회가 진짜 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음,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단순히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근거입니다. 근거와 음,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 대표자만이 보는 이 창의적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모두 다 정량적 근거 위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 위에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했잖아요. 요거를 네네. 이렇게 이제 옮겨서 요거에 대한 이제 핵심 근거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첫 장에서 했었던 시장 분석에 따른 수요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음, 수요에 대한 어떤 정의, 그 다음에 규모, 요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이제 시장이었고 두 번째는 고객이 있는데요. 네. 고객의 구매 의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고객이 몇 프로가 어, 자사 물건에 대한 구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건 뭐 음,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리포트 같은 것들을 분석하실 수도 있고 인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우리 사업에 대한 어, 구매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결론을 내셔야 돼요. 설명을 이제 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매출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다음은 정성적인 분석인데요. 음, 요거는 대표의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대표자가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뭐 어떤 시장의 변화 흐름 그리고 어떤 문제점 그리고 네. 정량적인 근거까지 됐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대표님이 도대체 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정말 사업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지 음,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음, 왜 이게 정답인지 이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 돼요. 아, 어떻게 시장을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네. 왜 이게 정말 사업 기회라고 보는지 어떻게 그래서 하겠다 왜 이게 정답인지 이 제품 서비스가 되겠죠. 요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뭐 프레임워크는 뭐 이렇게 쭉쭉 쓰셔도 되고 좌우로 쓰셔도 되고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고 지금 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 아이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네네. 여기 이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아, 제품 사진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서비스 화면이라든지 서비스 UI, UX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금 보일 수 있게 좀 음, 넣어주시고 이거 없으면 요즘 또 AI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박홍규 대표님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반드시 하셔서 꼭 넣고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기술적 특성 그래서 음, 기술적 특성도 적어주시고 기능적 특성 음, 음, 그리고 어떤 효익을 제공하는지 음, 효익이라고 한다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같은 거죠.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두 페이지 많으면 세 페이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파트 1이 끝났네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구성을 했고 이 항목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아마 쓰시는데 어려움이 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